좌파 언론들이 이 우쭈쭈 이준석을 이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재명에게 좌표 찍혔기 때문이죠.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대선 하루 전날입니다. 이 김문수 후보 비 맞으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준석과 단일화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부산역 광장에서 외쳤습니다. 유세 도중에 말이죠. 이준석과 단일화를 성사시키지 못해서 송구한 말씀 드린다 라고 하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 보수 지지자들에게 또 이 죄송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국민들이 이 이재명의 정권만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제발 좀 살려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들을 받다 보니까 한 표라도 보태기 위해서는 이준석의 똥가루도 필요한데 그걸 못 지켜드려서 정말 죄송하다. 그래도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 대통령 되는 거다.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거니까 김문수를 찍어달라. 그리고 여기에 저는 하나 보태고 싶은 게요. 이준석 지지자들 지금 이재명이 키로 더 떨어뜨렸습니다. 이준석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김문수가 대통령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이준석 의원 제명이 되지 않으려면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국민의힘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정치 인생이 끝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마음이 힘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까봐 정말 삶이 무너질까봐 마음 조마조마한 국민에게 배신을 하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 라는 거죠. 단일화 과정에서 계속 뭐 끝까지 완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6월 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 패배에 대해서 인정하는 듯한 글을 올리면서 아, 이준석의 본심은 이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대선판에 뛰어든 건 그 본인의 이름을 알리기 위함이고 어차피 이재명이 세상이 되는 그 판에 김문수 찍어도 소용이 없으니까 미래에 대한 나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나 선거 보조금 받을 수 있게끔 15%만 넘기게 나를 좀 찍어줘. 어차피 졌어. 그러니까 김문수에게 가는 거 나한테 좀 줘서 나 좀 살려주십사. 이런 글을 적었죠. 정말 괘씸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말이죠. 국회 독재를 일삼고 사법 리스크에 떨면서 감옥 갈 처지에서 기사회생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장악하고 히틀러식 총통 독재를 펼치려고 하는 이 이재명을 상대로 이기고자 어떻게 해서든 김문수 대통령 만들고자 이렇게 비오는 날에도 유세장에서 지금 외치고 있고 많은 국민들 만나면 무조건 본투표 해라 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준석은 이런 꼬라지다 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 상당히 심각한 인간이다 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셨을 건데요. 뭐 주술 이런 걸로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조롱하던 게 진짜 주술에 빠진 건 이준석이었다라는 게 오늘 들통났습니다. 뭐 오늘 저녁까지 뭐 극적인 단일화를 이루게 해달라라고 국민의힘 권선동 원내대표도 이준석에게 손을 내밀었지만요. 저는 그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자강론이 형성되어 있고 이준석이 사표다라는 거,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의 지지자들은 말이죠. 국민의힘, 그러니까 윤석열이 싫어서 나갔고 이 민주당으로 가기에는 가오가 빠지니까 그래도 보수 정당에서 지지했던 나는 보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헷가닥 뭐 허나나 뭐 김용남처럼 그냥 민주당 가서 이쪽을 욕할 수 있을까? 그래서 머무는 그 회색지대의 사람들이 이준석을 지지한다라는 거죠. 개혁을 생각하고 이 보수의 개혁을 이 사람이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그 마음 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작된 이미지, 위선적 언행 이게 모두 들통났습니다. 코파던 칠불사 사진 기억하시죠? 그 칠불사 사건이요. 또 새로운 게 드러났습니다. 나는 과학과 합리의 정치인이다 라면서 이공계를 공부했다. 뭐 컴퓨터 사이언스 어쩌고 저쩌고 각 대학 찾아다니면서 사실 되게 잘난 척했죠. 뭣도 모르면서 거짓말 엄청 하고 댕겼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 공격할 때 술을 먹고 뭐 주술에 의존한다 이런 식으로 이미지 훼손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준석이
세상에나 젊은 개혁보수 이거를 내세우더니 민낯은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칠불사 나무 심고 막 이럴 때 말이죠. 5만 원권 지폐를 매화나무 밑에 묻는 의식을 치렀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조롱하던 주술 정치의 진짜 실천자가 이준석이었다라는 겁니다. 매화, 그러니까 장원 급제할 때 이렇게 끝에 매달리는 그 꽃이 매화 꽃이었고요. 이 신사임당 얼굴 있는 5만 원 지폐, 하늘을 보게끔 곱게 땅속에 묻어서 매화나무를 심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원급제 같은 그런 느낌, 관을 얻겠다라는 그런 주술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자, 코파던 이준석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칠불사 사건 이거 참 말 많습니다. 일단 코파던 그 칠불사 사진은 명태균 씨가 이준석의 거짓말에 너 입 좀 닫아 라는 느낌으로 사진을 투척했죠. 한 놈은 땅 파고 한 놈은 코 파고 칠불사. 그때 매화나무가 두세 그루였는데 지금 칠불사 가면 그 매화나무가 없습니다. 뭔가 급했는지 증거 인멸 같은 느낌으로 매화나무가 뽑혔었는데요. 자, 그날 3월 31일입니다. 새벽에 칠불사에 이 3천만 원짜리 하바드 똥개를 불러내립니다. 3시간 반 정도 이 차를 운전해가지고 이준석과 전하람과 또 수행했던 사람들이 가서 이 명태균과 김영선 전 의원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되자 이 개혁신당의 비례 1번을 요구했죠.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4월 1일 이준석이 올라갑니다. 천하람은 2박 3일 남아서 이 기자회견문도 작성하고 올라간 이준석은 4시간 정도가량 이 개혁신당 지도부와 심각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비례 1번이냐? 여성의 비례 번호는 홀수죠. 1번 안 된다. 그래서 3번 뭐까지 밀렸다가 명태균이가 아니 3번도 당선될까 말까 하는데 1번 아니면 안 된다. 이래서 무산이 됐고 2박 3일 준비하던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근데 그것을 술 마시고 의도적으로 뉴스 토마토 기자에게 퍼뜨립니다. 처음에는 제보자 A씨, B씨 의원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준석이 나다. 그러면서 세상을 뒤집어 놨죠. 사실상 지들이 코 파고 땅 파던 사건을 말이죠. 이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공격용으로 조작했다라는 겁니다. 몇 개 들고 있는 그 녹취록을 가지고 말이죠. 마치 공천에 뭔가 끼어들어서 공천에 장난질을 한 것처럼 좀 꾸며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니까 이준석이 발을 뺐었죠. 그런데 회사의 이름을 걸고 보도했던 뉴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완벽히 이준석의 토사구팽 당한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이후에 명태균 사건은 점점 더 커져갑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가 나오면서 그런데 김소연 변호사가 이 명태균 씨의 변호인단으로서 같이 입회해서 내용들을 쭉 보니까 이준석이 악의 축이다. 그러니까 이준석이 만든 모든 판에 다 놀아놨다. 근데 그 이준석이 만든 판이라고 보기에도 명태균은 사실상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준석의 비단 주머니는 명태균이었나. 아무튼 이준석이 칠불사에서 코 파고 땅 파던 그때 매화나무를 3그루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매화나무 아래에 5만 원권 지폐를 넣는 주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보도가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는 아니죠. 정치적 기운을 얻기 위한 명백한 주술 행위였다라는 복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였냐면 이준석이 칠불사에 땅 파고 코 파던 사건이 들통났을 때 당시에 주지스님이 나무 심고 가라라고 해가지고 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사진을 찍는지도 몰랐다. 그러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한 게 한국경제신문 기사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주지스님의 요청으로 식수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이준석의 이런 해명이 거짓이다라는 게 밝혀졌죠. 논란이 되자 현장에 있던 매화나무가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 주술보다 더 위험한 게 위선이죠.
성상납에, 여론조사 조작에, 학력 비리에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칠불사 사건이 그냥 그 위선의 정치적 상징적 장면일 뿐 진짜 이준석은 그냥 이 쌓아올린 모든 이미지의 기둥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좌파 언론이 공격하고 있는 게 성상납 사건이죠. 무죄가 아닙니다. 유죄도 아닙니다. 그냥 성상납 혐의에 대해서 그 진실을 투척한 유튜브를 상대로 전략적 봉쇄수를 쓰고자 이준석이 고소, 고발, 남발하다가 경찰 조사에서 아니 성상납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런데 없었다라고 이 고소한 부분에 무고죄가 적용이 돼가지고 성상납 무고죄 혐의로 검찰에 송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불기소로 끝났죠. 증거가 있다 없다 이거 죄 있다 없다로 끝난 게 아닙니다.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다라는 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이준석이 지금까지 줄곧 무혐의다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상납 의혹에 대해서 기자들의 질문에는 입을 닫고 빠르게 총총총총 걸어 댕겼죠. 무고죄 불기소 처분 다시 시작될 겁니다. 왜냐하면 좌파 진영이 말이죠. 이 관련 수사 기록을 다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은 말이죠. 기구로 신체 훼손을 하겠다라는 댓글을 단 이 이동호, 그러니까 이재명의 장남의 사건을 이 수면 위로 띄워버렸습니다. 500만 원의 약식 기소를 당한 그 공소장까지 띄웠습니다. 대선 하루 전날 이 판결문까지 띄웠다라는 거죠. 상당합니다. 뭐 후장이 어떻고 젓가락이 어떻고 그거 수위에 곱하기 제 생각에는 한 5 정도? 레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판결문이 쭉쭉쭉 다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말이죠. 악재가 겹쳤다. 그리고 이 동호 아버지, 아들을 요렇게 키운 동호 아버지를 계속 지지할 수 있을까? 저는 여성 단체에서 마음을 완벽히 돌아세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재명이 숨기고자 했던 이 동호 사건을 수면 위로 띄우면서 좌파 진영의 킬 오더 좌표 찍혔습니다. 이준석은 손 안 대고 코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좌파 진영에서 제대로 물어뜯고 씹고 돌리겠죠. 자, 이준석 성상납 하나로 보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태서 6개월 안에 선거법 위반 사건은 가능하죠. 이제 하버드 학력 사기 들어갈 겁니다. 아무튼 뭐 이준석 정치 보복으로 포장하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 이준석은 가루가 될 겁니다. 드럼통 정치 현실판 1호 그 보복의 대상 1호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준석의 지지자들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준석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다라고 하면 김문수 찍으셔야 됩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자, 그러면 이준석 살아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2번을 뽑아야 이준석을 조금이라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준석이 가지는 또 논란, 여론조사 조작이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명태균의 황금폰보다 더 황금폰은 아마 이준석의 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이준석이 2021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당시에 이 명태균으로부터 여론조사를 받습니다. 그 전에 조작 의혹이 확신이 되는 그런 여론조사를 받죠. 그것을 언론이 총 물어가지고 뭐 새로운 돌풍 30대 당대표가 탄생하나 남성의 돌풍 막 이렇게 일으키면서 뺨꼴을 막 흥분하게 했죠. 여론조사 여기에서 어떤 조작이 있었냐. 이 유권자가 아닙니다. 유령 여론조사의 대상자를 끼워서 그것도 30대 남성을 끼워서 남성층의 지지를 엄청 받고 있는 게 이준석이다. 이런 식으로 여론 호도 조작을 했죠. 지금 부정선거에서 유령 유권자 넣어가지고 부풀리게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입니다. 비정상적인 샘플링, 이상치 급등, 동일 통화 번호, 과다 사용 등 정황이 다수 포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지속되었죠. 이준석이 당대표가 될 수 있었던 출발점 자체가 조작 의심 위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자유롭지 못하죠. 지금 대선 유세 기간에 대학교를 찾아가면서 뭐 이공계를 얘기하고 안철수 의원과 이공계를 내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버드 갔습니다.
가서 중국어만 냅다 공부하고 왔죠. 이준석이 전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보다 더 많은 공부를 한 게 중국어입니다. 초급 중국 고급 과정. 이거는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후에 다투겠습니다. 이준석의 하버드는 사실 그 정치적 방패막이로 활용되어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준석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이 가짜였다는 사실만 남는다라는 거죠. 젊은 것도 가짜입니다. 시알리스 두알. 개혁도 가짜였습니다. 보수를 걱정하는 척하면서 내가 새로운 개혁 보수를 만들어내겠다. 지금 보수는 부패하고 어쩌고 근데 정작 지가 보수를 쪼개고 당을 분열시키고 대선을 망치는 일만 해왔다라는 거죠. 이제 국민의힘이 이준석을 국회에서 제명하기 위한 의원 징계안이 민주당에서 제출된 상황에서 무기명 투표로 단 7표만 찬성하게 되면 이준석은 정계 떠납니다. 왜 8표가 아니냐? 김상욱이가 지금 민주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193석이 됐고 이 반란표 7표만 다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기명이에요. 7표 가뿐히 넘어갈 것 같은데 이 한동훈 걔가 20표 정도 있죠? 거기서 맘만 먹고 가면 됩니다. 배현진 의원 던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준석은 제명안이 통과되면 정계를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정치 패널로 자리를 하겠다? 국민들에게 완벽히 나가리 된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좌파 언론들이 이 우쭈쭈 이준석을 이뻐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재명에게 좌표 찍혔기 때문이죠. 지금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준석이 말이죠. 이 선거비 보전 15%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김문수도 졌으니까 나에게 투자 좀 해줘.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죠. 정치를 장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팔릴까? 예, 정치 인생도 사기였다라는 게 들통났으니 너의 정치 이 장사도 사기라는 게 들통이 나는 순간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소비자가 외면하면 그 물건은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정치가 기만으로 점철되면 진짜 배신은 반드시 들통나게 되는 겁니다. 이준석의 실체가 들통났습니다. 조롱과 기만과 조작뿐. 진정한 개혁이다라는 건 거짓부렁이다라는 것이고 책임지는 정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철저하게 대가를 치를 겁니다. 보수는 이제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김문수가 대통령이 된다. 대한민국 보수 재건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 움직여왔던 반국가 세력,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서 반국가 세력인데 간첩 새끼들이죠. 이 좌파리들, 이게 뿌락지죠. 중국 뿌락지, 북한 뿌락지, 이런 것들 싹 일거에 척결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나라 살리는 길은 2번, 보수를 살리는 길은 2번, 이찍 1땡 이준석 뽑으면 이재명이 대통령 됩니다. 투표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살리는 길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유 TV였습니다.